목포 해상 케이블카 개통과 함께 교통 혼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교통대란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지능형 교통체계를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에 막이 올랐습니다. 올해 행사는 주제가 확대되고 경쟁 부문이 신설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시도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2학기부터 에듀택시를 확대 운영합니다. 통학거리가 2시간이 넘는 학생 700여 명은 에듀택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포 가을 축제가 세계마당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30일부터 막이 오릅니다. 목포 세계마당 페스티벌은 올해는 해외에서 9개 팀을 초청해 원도심 무대로 다양한 마당극이 펼쳐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 개통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교통 혼잡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최근 목포시가 교통 대란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교통 현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대응할 수 있는 지능형 교통 체계를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여수 해상 케이블카 개통 직후인 2014년 11월 관광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교통 혼잡이 발생했습니다. 주차장 부지도 협소한 데다 교통 체증까지 맞물리면서 케이블카는 물론 주변 도로까지 주차장이 돼버린 겁니다. 목포도 해상 케이블카 개통이 9월 6일로 예정되면서 교통 혼잡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분석한 해상 케이블카의 연간 이용객은 136만 명. 하루 최대 13,600여 명이 유달산과 고화도 주변을 찾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때문에 목포시는 여수처럼 교통대란을 겪었던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대책을 세웠습니다.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분석하기 위한 감시 카메라와 관제 시스템을 갖춘 지능형 교통체계, 이른바 ITS를 도입한 겁니다. ITS는 먼저 BDS라는 시각 표시 장치를 활용해 교통량과 도로 점유율 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곧바로 목포시 교통종합 상황실에 전송되고 모니터링 요원들이 분석해 신호를 자동으로 제어하게 됩니다. 목포의 주요 관광지 주변과 교차로 역시 촬영 장비를 활용하면 교통 상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들도 곳곳에 설치된 도로전광 안내판을 통해 주요 구간의 소통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포시는 수시로 밀려드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고 셔틀버스도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케이블카 개통을 앞두고 주차장을 최대한 지금 확보를 해놓고 있고요. 특히 우리 지능형 교통체계 ITS 사업을 지금 현재 구축을 해놓고 있습니다.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시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케이블카에 따른 교통 분산이라든가 흐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해상 케이블카 개통을 계기로 천만 관광 도시를 꿈꾸는 목포. 최첨단 교통체계 도입이 교통 혼잡을 해소하는 마중물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영화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교감하고 생명 존중의 가치를 나누는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에 막이 올랐습니다. 올해 영화제는 주제가 확대되고 경쟁 부문이 신설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시도됩니다. 성정환 기자입니다. 지금부터 제7회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국내 유일의 동물과 자연을 주제로 한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가 시작됐습니다. 개막작 푸른 심장은 무분별한 수력발전소 건설 계획에 맞서 발칸반도 자연을 보존하려는 주민 모습이 담겼습니다. 오랫동안 순천만을 지켜낸 순천 시민의 모습을 닮은 영화입니다. 특히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꿈을 심어주는 영화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산과 바다와 호수가 어우러진 한반도 유일의 도시가 또한 순천입니다. 이런 순천에서 세계동물영화제가 열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천에서만 세계동물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동물영화제는 다양한 변화가 눈에 띕니다. 동물뿐만 아니라 자연과 환경까지 영화 주제가 확대됐습니다. 단편 경쟁 부문이 신설돼
다큐멘터리와 애니메이션 등 작품 10편이 경쟁합니다. 일찌감치 영화 준비를 시작해 지난해보다 20여 편 늘어난 70편이 상영됩니다. 저희 영화제 올해 7회를 맞이했습니다. 새롭게 도약하고 있고 정말 특별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저희 영화제가 많은 분들에게 의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영화제에서 와서 영화를 보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동물영화제 홍보대사인 엑소 수호는 순천의 매력이 인상 깊었다며 멤버들과 다시 한번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동물과 함께 행복을 찾는다는 좋은 취지의 영화제에 제가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고 영광입니다. 이번 기회에 많은 분들께서 동물과 자연에 대해서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영화제 기간에는 동물인형 전시회와 영화음악 콘서트, 반려견 체험 행사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펼쳐집니다. 여름밤의 영화축제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는 오는 26일까지 계속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목포 가을축제가 세계마당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30일부터 막이 오릅니다. 목포 세계마당 페스티벌은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진행되며 올해는 해외에서 9개 팀을 초청해 원도심 무대로 다양한 마당극이 펼쳐집니다. 세계마당 페스티벌 이후에는 왕년의 목포축제와 문화재 야행이 9월 한 달 동안 진행되고 목포 항구축제와 연인의 슈퍼 골목 행사, 북항 노을축제가 10월에 펼쳐집니다. 23일 단행된 청와대 인사에서 순천 출신 김광진 전 국회의원이 정무비서관에 발탁됐습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청년비례로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 평생연금 폐지안을 대표 발의하고 방위산업 비리를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고향 순천에서 20대 총선에 나섰지만 당내 경선에서 떨어졌고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일해왔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2학기부터 에듀택시를 확대 운영합니다. 전남교육청은 농어촌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 가운데 통학거리가 2km를 넘는 학생 709명을 대상으로 에듀택시 제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때 만족도 조사를 해보니까 학부모 만족도가 무려 97.8% 나왔습니다. 굉장히 만족도가 좋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좀 더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 하반기 때 9월 1일부터 전면 확대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요즘 고랭지 채소들이 한창 출하될 시기인데요. 하지만 배추와 묵값이 폭락하면서 애써 농사지은 농산물이 산지에서 그대로 폐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수확해 출하할수록 손해가 쌓이기 때문인데 농민들의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노지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구름 위의 땅으로 불리는 강릉 안반대기. 해발 1,100m에 자리한 국내 최대 고랭지 배추밭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여느 때보다 바쁠 배추 수확철이지만 곳곳에는 방치된 배추가 눈에 띕니다. 보시는 것처럼 강릉 안반대기에는 이렇게 수확되지 못한 채 산지 폐기되는 배추가 한가득입니다. 풍년으로 고랭지 배추 생산량이 늘면서 가격이 뚝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뼈 빠지게 지어온 1년 농사를 갈아엎어야 하는 농민들은 가슴이 미어집니다. 가격대가 너무 형성이 안 됩니다. 이거 시장에 수라 자체를 포기를 해야 될 정도로 지금 마음이 답답하죠. 강원도 내 고랭지 배추의 추정 생산량은 36만 6천 톤. 8월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추 가격은 10kg 한 망당 6천 원에서 7천 원 사이. 평년과 비교하면 30% 이상 떨어진 겁니다. 출하 시기가 비슷한 고랭지무는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8월 기준 고랭지 무값은 20kg 한 상자당 7,600원 내외. 평년 대비 절반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강원도는 수급 안정대책 차원에서 자율 감축 사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상품성이 있는 물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대신 밭 3.3제곱미터당 4,070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지만 벌써 사업량 대비 10배 가까이 접수됐습니다. 지난 19일 강릉 고랭지 배추밭을 현지 점검한 이계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올해 작황이 좋아 과잉 생산이 예상된다며 우선 무 9,000톤을 시장에서 격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매년 이어지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처리에 농민들은 울분을 토합니다. 탁상 행정을 하시지 마시고 직접 오셔가지고 한 면적을 좀 확인하시면서 농가들이 너무 면적이 많이 들어가거나 그럼 실태 조사를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매년 반복되는 정부의 수급 안정 대책. 농민들은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생산부터 가공과 유통체험까지 농업 경영체를 지원하는 융복합 산업지원센터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22일 순천대학교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교수와 농업인 등 참석자들은 농촌 발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농업 경쟁력을 높여야 하지만 백화점과 홈쇼핑 등 판로 개척이 어렵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농산물 가공 상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SNS를 통한 마케팅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전남 융복합 산업지원센터는 농업 경영체 상담과 홍보를 지원하고 올해 광주와 목포에 전용 매장 4곳을 마련해 안정적인 판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의 상품들은 기본적으로 지역 농산물을 쓰거든요. 그다음 국산 농산물 100%의 지역 농산물입니다. 품질은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소비자들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매우 떨어졌었고 그것에 대한 홍보를 할지 이런 부분들도 대단히 미약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농촌 융복합 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순천시가 다음 달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화폐인 순천사랑 상품권을 할인 가격에 판매합니다. 순천사랑 상품권 특별 할인 기간은 10월 17일까지 2달이며 10% 할인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상품권은 1인당 월 50만 원, 연 400만 원 한도에서 농협 등 48개 점포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순천사랑 상품권은 지역 내 스티커가 부착된 가맹점 6천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완도사랑 상품권이 판매를 시작한 지 2달 만에 4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완도군은 상품권 판매가 지난 7월부터 일일 평균 판매액이 100만 원 이상 증가해 2달 만에 4억 5천만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완도사랑 상품권은 지정된 업소 1,478곳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상품권은 우체국을 제외한 완도 지역 모든 금융기관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순천 지역 시내버스 노선이 개편됩니다. 순천시는 신대지구 등 신도심과 국가정원 인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6개 노선 운행 횟수를 조정하고 2개는 폐지, 1개는 신설됩니다. 순천시는 오는 10월까지 31개 노선에 대한 변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부동산을 허위로 계약하면 과태료 3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부동산을 허위 계약할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 계약 신고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23일은 절기상 처서인데요. 처서만 지나면 날씨가 갑자기 시원해져서 처서 매직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을 정도입니다. 그래서인지 햇살은 여전히 따가웠지만 바람은 한결 선선한 게 가을이 다가오금을 느낄 수 있는데요. 가을의 길목 처서 풍경을 권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노랗게 물든 가을 들판. 내리쬐는 햇살 아래 벼 이삭도 알차게 여물었습니다. 잠자리들은 고개를 숙인 벼 이삭 위에 잠시 내려앉았다 다시 포르르 날아갑니다. 남보다 조금 일찍 가을 거지에 나선 곳도 눈에 띕니다. 도심 쉼터에는 가을을 알리는 박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사람 주먹만한 조롱박부터 얼굴만한 호박까지 종류도 갖가지. 시민들은 박터널 그늘 아래서 잠깐의 여유를 즐깁니다. 좀 시원해진 것 같아요. 바람이 코스모스도 이제 좀 많이 피운 것 같고 가을이 온 걸 좀 실감 나는 것 같아요. 모기잎도 삐뚤어진다는 23일 처서. 햇살은 뜨거웠지만 바람은 종일 선선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가 30.6도, 안동 28.7도, 경주 31도였습니다.
다음 주에 비가 내리고 나면 더위는 한풀 더 꺾일 전망입니다. 이번 주말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 내외의 기온 분포를 보일 것으로 보이며 다음 주 27일과 28일에는 기압골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그리고 기온은 계속해서 30도 내외의 낮 최고 기온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여름의 끝자락도 서서히 지나가고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신안 팔근면에 있는 이목마을이 치매 안심마을에 선정됐습니다. 신안군은 최근 이목마을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매 안심마을 지정을 자축했습니다. 치매 안심마을에 지정된 이목마을은 현재 이야기가 담긴 벽화가 조성된 가운데 앞으로 치매 예방 교육과 신경인지검사, 거점 쉼터 운영 등 치매 환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영암군이 시설 풋고추를 지역 특화 작목으로 집중 육성합니다. 영암 시설 풋고추는 60여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으며 스마트 관계 시스템 설치와 차광 도포제 사업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암군은 시설 풋고추와 멜론, 수박 등을 지역 대표 시설 과체류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영암군이 우리 집 이자 안심 사업을 추진합니다. 영암군은 지역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과 전세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주택 구입 대출 이자에 대해 최대 3년 동안 한 달에 15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영암 우리집 이자 안심 사업은 오는 11월 2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소방당국이 무더위에 벌초 작업에 나섰다가 쓰러진 80대 남성을 구조했습니다. 목포소방서는 지난 22일 오전 11시쯤 무안군 상야읍에 있는 한 야산에서 벌초를 하다가 사람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탈진 환자에게 얼음조끼를 입혀 체온을 낮추면서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목포소방서는 올해 추석 시기가 이른 만큼 아직 무더위가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벌초 작업을 하면 온열 질환이 생길 수 있다며 충분한 휴식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목포국제 육상 투척대회가 24일부터 이틀 동안 유달 경기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국제 육상 투척대회에는 포환과 원반, 해머, 창던지기 등 4개 종목에서 중등부에서 대학부, 일반부로 구분해 진행됩니다. 이번 대회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을 비롯해 미국과 프랑스, 중국, 일본 등 15개 나라에서 참가합니다. 맑은 하늘 가운데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는데요. 아침은 부쩍 선선해졌어도 낮 기온은 아직 제법 올라갑니다. 주말과 휴일 동안에도 큰 일교차만 유의하신다면 나들이 즐기는데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대기순환이 원활해지면서 공기질은 보통 단계로 미세먼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고 종일 실내 환기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30도 안팎의 늦더위는 계속되겠지만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계절이 빠르게 가을로 접어들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초중반 한 차례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항해나 조업하기에 적합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구름만 많이 끼겠고 바다의 물결 역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절기 처서지만 아직 낮더위가 물러나진 않았습니다. 우리 지역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지만 아침과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빠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벌어지면서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환절기 질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주말 야외 나들이 계획한다면 입고 벗을 수 있는 가벼운 겉옷 등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First walked in the room, I saw your face, baby girl, I was so amazed. I caught you smiling back at me.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